여행 읽어주는 남자 그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가 세계 곳곳을 가봤고 또 특히나 일본은 진짜 많이 가봤어요. 근데 몰랐던 곳, 그 당시에도 우연히 알게 된 곳. 오늘은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떨어져 있는 미야코지마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미야코지마를 여행했던 2016년, 좀 오래됐네요. 그리고 현재 2020년. 인천공항이건 김포공항이건 우리나라에서 직항 노선은 없습니다. 대부분 미야코지마를 가는 방법은 오키나와 경유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최대한 사용하려 했었고 시간은 3박 4일밖에 없었어요. 항공편을 알아보니까 오키나와 경유를 해서 미야코지마를 도착하게 된다면 첫날 저녁 늦은 시간, 또 귀국할 때도 오키나와 인천 시간이 대부분 점심 전후 시간이라 마지막 날 미야코지마에서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고민을 한 결과 김포공항을 이용을 해서 하네다 공항,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서 미야코지마 왕복 코스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진상 스케줄표대로 꽉 찬 3박 4일을 구성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는 실패했지만 스타 얼라이언스인 ANA 항공을 이용해서 적립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숙소. 미야코지마는 매우 작은 섬이에요. 우리나라 강화도만한 것 같아요. 지금 구글맵에서 동일 배율로 캡처한 화면인데 사이즈 비슷해 보이시죠? 일단 렌터카가 없으면 여행이 좀 불편한 지역이고요. 호텔도 많이 없습니다. 일본 현지인들도 여행을 하려면은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또 동급 기준으로 본토보다 호텔비가 좀 비싼 편이라 느꼈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는 조금 럭셔리하게 호사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최초 2박은 4성급 아톨 에메랄드 호텔을 예약을 했고, 나머지 1박은 슈퍼 울트라 호캉스를 위해서 시기라 베이사이드 스위트 1박을 예약했습니다. 렌트는 보험 포함으로 아주 작은 차를 준비했고요. 일단 제가 미야코지마를 2016년에 다녀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현지는 바뀐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는 개발을 한다거나 크게 변화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3박 4일의 여행을 위해 이티켓, 호텔 바우처, 렌트카 바우처를 챙겨갔고 새벽같이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김포 하네다 구간 ANA 항공을 이용하는데 이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이었어요. 조종은 파일럿이 하고 검색해보니까 연료 효율이 다른 항공기에 비해 높다는데 승객인 저는 알 길이 없는 거고, 제가 승객 입장에서 매우 신기했던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창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창문 가리개가 없습니다. 그 창문 가리개, 비행기 이착륙 시에 승무원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의자 등받이 세우시고 원위치 하시고 창문 덮개 열어주세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신 이 버튼이 있는데 창문 농도가 이제 전자식으로 조절돼요. 이 당시에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이 드림라이너 보잉 787을 타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제선 터미널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국내선 터미널까지 이동해서 환승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다시 이제 하네다에서 미야코지마까지 약 2시간 50분의 비행을 마쳐서 미야코지마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오키나와 노선이 약 2시간 반, 오키나와 미야코지마가 약 1시간, 제가 선택한 김포 하네다 2시간 반, 하네다에서 미야코지마 약 3시간. 비행 시간은 참 불리해요. 길단 얘기죠. 하지만 3박 4일 꽉 찬 일정을 위해 새벽같이 출발했어요. 지금 화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돌아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짐을 찾고 렌트카를 픽업하고 3박 4일 중 최초 2박을 하게 되는 미야코지마 아톨 에메랄드 호텔 객실입니다. 깔끔하고 좋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이곳 특산물인 미야코 귤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 이 작은 섬을 다니면서 목장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소고기가 유명한데 목장이 없다. 이 품종이 유명한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곳은 트립 어드바이저로 찾은 곳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닐 때 블로그나 이제 검색을 하긴 하지만 잘 믿진 않아요. 너무 광고도 많고, 사실 그 블로그를 보고 다녀와서 또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계속 새끼치는 느낌? 트립 어드바이저는 이 어플도 사실 광고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해외 곳곳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여행자들이 짧은 리뷰들이 더 도움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트립 어드바이저로 찾은 곳입니다. 여러 부위를 많이 먹었어요. 특히 요 소 혀 요리 규탕이라 불리는데 요것도 맛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게 바삿이라고 하는 말회예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말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저는 먹어본 적은 없고, 일본 가면은 이제 이자카야라든지 이렇게 식당 메뉴에 간혹 보여요. 가면 꼭 먹고 옵니다. 구마모토가 또 말 요 고기가 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죠. 둘이서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예전에 한비안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자. 제 여행의 모토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자입니다.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고. 식사를 마치고 3540m의 이라부 대교를 이용해서 이라부지마라는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배로 다녔겠지만 2015년 완공돼서 이제 차로 다닐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리가 3.5km면 꽤 긴 다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일차였습니다. 예고편에서 뭐야? 숨은 보석이라고 했는데 별거 없잖아 하신 분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둘째 날 산책도 다니고 여러 해변도 다녔어요. 일단 미야코지마의 모든 비치는 프라이빗 비치라고 불려요. 물론 퍼블릭 비치지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 여행 갈 돈으로 해외 가는 것처럼 일본 본토 사람들도 이곳에 오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미야코지마의 비용이라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동남아 가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스노클링 투어를 갑니다. 현지 업체에 예약을 해두었고 1인당 5,000엔, 2명 단독으로 가이드가 스노클링 포인트를 안내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접하는 지역의 바다를 무작정 들어간다는 것보다 알차게 안내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일본 물가상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스킨스쿠버를 했고 지금 현재 마스터인데, 동해 바다는 물론이고 세부, 보홀, 태국 여러 곳 바다 거북이를 본 적이 없어요. 바다 거북이 포인트라는 보홀에서도 수차례 스킨스쿠버를 즐겼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미야코지마에서 그 한을 풀고 왔습니다. 3일차에는 우연히 지난밤 객실에서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너무나 멋진 풍경을 봐버렸어요. 안내지도, 팜플렛, 그 어디에도 없던 곳인데 말이죠. 저는 그냥 덧글로 너무 멋진 풍경에 와우 하고 달았는데 일본 최고의 바다라고 덧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까 구글맵에서 삼각점이란 걸 찍고 가서 길바닥에 바이크를 찾으래요. 이때만 해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일단 구글맵대로 따라가서 안내 종료 후에 여기가 뭐야 하다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바이크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곳을 알리는 목적의 표시는 아닌 것 같고 자전거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간 이제 거리 체크가 이제 바닥에 써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두리번 됐죠. 네, 차가 한두 대 서 있고 좁은 맹글로브 숲길로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길 같았어요. 저도 따라서 이제 좁은 맹글로브 숲길을 지나 나가니까 절벽 아래로 이렇게 장관이 펼쳐졌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왔지만 또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지만 진짜 최고였습니다. 미야코지마 3박 4일 경치 중에 진짜 최고였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눈보다 좋은 렌즈는 없다고. 사진으로 이 멋진 풍경을 아무리 담으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다녀와서 고맙다고 댓글을 달아놨고요. 같은 여행객끼리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배낭여행 다니던 시절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보 공유도 많이 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정보도 얻고 구경도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럭셔리 1박을 남겨둔 시기라 베이사이드 스위트 알라만다. 마지막 날은 여유 좀 부렸고요. 진짜 세계 곳곳 여러 지역 다니면서 리턴 변경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해 주질 않더라고요. 화려한 호텔은 아니었지만 세세한 부분이 특급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적했고요. 저처럼 항공 스케줄만 좀 고생하시더라도 3박 4일 알차게 지낼 수 있는 미야코지마 추천합니다. 이곳은 여행사에서도 잘 취급하네요. 패키지도 없고요. 여행사 직원들도 좀 낯설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여행사 끼실 필요도 없고 비행기표 끊으시고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시고 렌트카 예약하시고 그냥 슝 떠나시면 됩니다. 일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했던 스노클링 프로그램 그런 정도? 저도 한 번쯤은 진짜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미야코지마.